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목 비례대표 후보 여성 2명에 대해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오디션에서 선발된 청년 결의하나 대표 출신 후보와 여성 농민 출신 후보가 사실상 진보당 진영의 후보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1번으로 종북단체인 결의하나에서 활동해온 전지의 후보를 내세우자 여당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사실상 비례 1번으로 결의하나라는 단체에서 활동했던 전지의 후보를 내세우기로 했다. 이 단체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에서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 씨가 운영하는 단체로서 반일, 반미, 종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주체 연호를 사용한 새해 인사 글을 북측 민화협으로부터 받아 버젓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결의하나는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2019년 신년 인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의하나가 2018년 12월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2019년 새해 인사에서 민족화해협의회는 우리는 자주 통일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부응해서 통일 조국의 주역인 새 세대 청년 학생들의 주도적 역할을 보다 높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여정에서 귀 본부와 언제나 어깨를 곁고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끝에는 주체 108년 2019년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수석 대변인은 이번 총선거 날짜가 주체 113년 4월 10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작년 말 한국 유엔사 첫 국방장관 회의를 향해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도 주장했습니다. 여성 비례대표 2위를 기록한 정영희 후보 역시 전국 여성 농민총연합회 통일선봉대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이러한 반국가 세력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며 지역구를 통해서도 국회에 들어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맥을 잇고 있는 진보당과 일부 지역구 단일화를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반정부 친북단체에서 열렬히 활동해온 결의하나가 추천한 자에게 비례 1번을 준다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민족 자주 통일, 즉 적화 통일의 주역인 청년 학생들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가는 데 힘을 보태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즉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의 비례대표 1번 후보가 종북 세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비판과 함께 성난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전면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처럼 편향된 인선이 계속되면 두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조국 혁신당으로 더욱 쏠릴 것이라고 관측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연합은 전날 반미단체 결의하나에서 청년 결의하나 대표를 맡은 전지의 금용 정의연대 운영위원을 비례대표 1번을 후보로 배치했습니다. 결의하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시위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전 후보를 비례 1번으로 배치한 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노골적인 종북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례 1번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비겁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온갖 종북 세력까지 비례대표 명단에 집어넣었다. 멀쩡한 지지자들이 조국기 부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선정을 우려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 전 위원 비례 1번 공천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최고위원회에서 시민사회가 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지난 합의에서 정한 대로 민주연합이 각 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 같은 정치권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라는 지민 비조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 묻자 민주연합은 조국 혁신당과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1%, 조국 혁신당은 6%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선 조국 혁신당이 15%로 나타나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민주연합은 25%였습니다. 민주연합의 종북 논란이 계속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면서 종북 주사파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세력과 인물들에게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줬다며 지금 조국 혁신당 쪽으로 비례대표 득표율이 몰리는 게 이에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현 상황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다 같다. 그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일 밤 소집됐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목 비례대표 선출 결과를 두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전지예, 정영희 두 사람은 진보당 후보로 나왔어야 하는데 일종의 눈속임을 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재추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부분의 지도부 인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이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1위로 뽑힌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하나에서 청년 결의하나 대표를 맡았고 최근까지도 반일 시위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결의하나의 이사장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 씨인데, 조 씨는 이번에 비례연합을 주도했고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상임심사위원도 맡았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전 씨는 진보당 계열에서도 핵심 활동가로 활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영희 후보는 전국 여성농민화 총연합회에서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았고 대원들을 경북 성주로 끌고 가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단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시민단체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당초 우리의 기대나 요청, 컨셉트가 맞지 않는 후보들이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시민단체 몫의 비례대표 선출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투표 혹은 백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즉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을 합친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 때부터 독자적 아이디어로 그걸 만들었었는지, 아니면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요괴의 지침을 받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붉은 무리들을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몰래 국회까지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거 대답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다가 종북 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묻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